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용입니다. 이 성기능 변화 중에서 성욕 저하, 발기부전 이런 이야기들을 30대 젊은 남성들이 한다. 그러면 성적으로 너무 이제 뜨거운 분들, 성적인 에너지가 낭비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성상담하다가 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성기능 장애 환자들을 내분비계 검사, 이제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특별히 이 뇌하수체 기능, 뇌하수체에서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변화가 온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성에너지가 낭비되는 분이 아닌데 특별하게 성적인 갈등의 요인도 없는데 이 내분비계의 문제, 한 번째가 그 고프롤락틴 혈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성욕 저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최근에 한 달 간격으로 연거푸서 두 분을 진단하게 돼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호르몬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프롤락틴 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서는 그 이 유즙 호르몬, 그 뇌하수체에서 아기 엄마들의 그 젖을 분비하도록 하는 이제 호르몬인데, 남성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약물이거든요. 신경정신과 약물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간 경우에 드물게는 뇌하수체 종양, 선종이라는 게 있어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약물 치료로 해서 안 돼서 나중에 뇌하수체 그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에서 성욕의 변화, 발기부전 이런 게 있으면 빈도로 볼 때 많지 않으니까 뭐 그 호르몬 검사를 하는가, 네이버에 보니까 이제 88정을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발기부전 치료제부터 뭐 한 번 시민성 발기부전도 간별 진단할 겸 한번 먹어보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사실 발기부전 약물을 복용하는 거를 서두르기 전에 한 번은 내분비계 검토를 해야, 이 호르몬 검사를 검토를 해야 중증의 그 원인 질환을 알게 되고, 그 병력을 통해서 약물 치료로 교정이 되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또 이런 경우도 드시지 않고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약물 외에도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나 갑상선 저하증,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프롤락틴이 증가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서 경계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올라간 경우는 저도 굳이 뭐 내분비 내과로 보내지 않고 나중에 추적 관찰을 해서 좋아지는지만 보면 되는데, 프롤락틴 수치는 20배, 30배 이렇게 올라가 있고, 남성 호르몬은 뭐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게도 되니까요. 그래서 내분비계에 완전히 그 균형이 깨져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 뭐 성욕도 완전히 없고요. 당연히 발기력에 대한 변화가 오는데, 성적으로 에너지는 낭비되고 있지 않은 원인이 뭐지? 이런 경우에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오는 시민성 발기부전은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고프롤락틴 혈증에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내분비계 검사를 하지 않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것만 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분비계의 전체적인 균형을 더 망가지게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호르몬 검사도 뇌하수체 검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한번 보고 성적인 에너지에 대한 성적인 행동, 다른 배경 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실제로 성욕의 변화, 강직도의 변화에 근본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력이 떨어졌을 때 단순 남성 호르몬의 변화만 확인하고 쉽게 약물의 결정을 하거나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에서 성기능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초기에 평가해서 내분비계 호르몬 검사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고프롤락틴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용이었습니다.